언어 교환, 주제 확장, 예를 들어서 바다, 산, 강, 호수, 마을 등으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주제 확장은 단어의 확장과 동일하다. 다양한 주제를 다룸으로써 다양한 어휘, 단어를 다루게 되고 단어를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선 언어 교환에 알맞은 주제는 자연, 그다음에 아, 의식주, 옷, 패션, 음식, 먹는 것, 주, 사는 곳, 그다음에 생활, 어려서부터 어른, 나이 든 노인까지,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포괄적인 흐름을 가지고서 주제를 설정을 하면 다양한 언어를 갖다가 표현할 수도 있고 공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 그런 그 콘텐츠, 그 내용을 가지고 언어 교환을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선 첫 번째가 자연이냐? 자연이라는 거는 사람이나 모든 생물이 살아가는, 적어도 뭐 식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한 자리에서 살아가지만 뭐 식물도 씨앗이 멀리 날아가서 다른 곳에서 살 수도 있고 그 씨앗을 새들이 먹어서 그 새들이 날아가서 다른 곳에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뭐 식물, 동물 또 바람에 의해서 뭐 작은 생물들도 이동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자연이라는 거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집합 속이다. 사람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에서 살고 있고 심지어 도시조차도 자연 위에 오랜 역사를 가지고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자연 아닌 곳은 없다. 우리가 이 사용하는 컵 역시도 자연으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폭넓은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큼 많이 이해하느냐. 그래서 바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바다라는 그 하나가 가지고 있는 주제는 엄청나게 크게 다가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또 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어제는 언어 교환하는 친구와 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만약 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해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의 산에 대해서 아니면은 각자 나라의 중요한 산과 자연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언어 교환 친구가 지금 일본의 시즈오카에서 살고 있는데, 일본 시즈오카에 있는 근처에 있는富士山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 산에서의 경험 이야기할 수도 있고 우리가 산에 가면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볼 수 있는지 산에는 어떤 생물이 사는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도 이야기가 전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주제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럼 자연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바다에 대한 주제를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게. 그러니까 바다에서의 생활을 연관해서 어부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그 이야기 될 수 있는데, 산 말고 또 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강가의 강 기억들, 아니면은, 한 나라의 강 이야기, 그리고 강이 만들어지는, 어, 원리? 아니면 뭐 강에서 물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강을 따라 흘러서 바다로 가는 뭐 이런 자연적인 현상 같은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 대해서도 자연에 대해서도 폭을 넓혀가면서 주제를 선택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어,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너무 엉뚱한 주제보다는 보편적인 주제를 가지고서
초급 단계에서 다양한 주제로 언어 교환을 해서 아, 말하기 집중으로 하면 도움이 된다. 언어 교환 단계에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말하기를 집중해서 언어 교환을 하면 발음이나 아니면은 듣기 능력을 향상시켜가면서도 그 주제가 보편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AI로 대화를 한 후에 그 대화한 내용을 또 빠르게 요약하고 해서 그 대화로 공부를 하는 것. 이는 실시간적인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화를 하면서 지금 동시에 내가 말하는 음성이 글로 써지고 있는데 그 글을 가지고서 바로 AI를 활용해서 공부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빠르게 이 언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말을 우리 수준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초급자가 말을 빨리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대화하는 내용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도 않고, 그래서 조금 천천히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이제 조금 더 의사소통이 좀 덜 된 상태에서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다가 AI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 빠른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AI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고, AI는 보편적인 지식을 가지고서 내용을 만들어준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집중해서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대화 위주로 만들어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설명 위주로 만들어 달라고 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AI에게 그 내용을 부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요령은 상당히 좀 획기적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말을 할 때는 천천히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언어 교환이기 때문에 초급 수준이라면은 분당 100단어 이상 말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모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끼리 말하면 분당 200단어에서 300단어까지도 그냥 자연스럽게 빨리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읽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빠른 판독 능력으로 그 공부의 정도에 따라서 뭐 언어 교환을 할 때 그 두 사람이 있으면 두 사람의 학습 능력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습 시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얼만큼 언어 교환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같은 조건으로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같이 공부는 하지만 같은 조건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하는 친구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짬을 내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공부하기 때문에 실제 공부하는 시간은 많습니다. 나 같은 경우에도 베트남어를 공부하는 것은 언어 교환, 그 다음에 말하기, 그 다음에 쇼츠로 듣기 집중하기. 이제 가끔가다 이제 재미있는 주제가 나온다 그러면은 뭐 영상을 봐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어촌마을 이야기를 다루는 유튜버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유튜브 영상을 볼 때는 항상 베트남어 자막을 틀어놓고 읽어요. 한국어나 영어는 내가 들을 수 있으니까 이제 자막을 읽으면서 뜻을 이해할 수 있어서 가독성을 높이는 거예요. 베트남어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떤 효과가 있냐면, 내가 그 읽기가 빨라지는 거예요. 읽기는 분당 1000단어까지도 가능하다. 만약에 내가 분당 1000단어 정도 읽고, 이제 또 내가 분당 1000단어까지도 읽고, 어, 내가 분당 1000단어까지도 읽고, 내가 분당 1000단어까지도 읽고, 그 다음에 읽을 때의 속도도 분당 한 300단어 정도 한다 그러면, 나의 능력은, 언어 교환할 때 나의 능력은 초급이어서 분당 100단어 정도로 말을 하지만, 우리가 말한 내용을 가지고, 요약한 내용을 가지고서 리뷰를 할 때는
리뷰 속도를 상당히 빨리 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같이 공부하는 친구도 이렇게 그 효율적인 언어 학습을 해서 읽기 능력이 상당히 향상이 돼 있는 상태라면 우리가 말하는 시간을 늘릴 수 있어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10분 베트남어 말하고 10분 리뷰하고 10분 한국어 말하고 10분 리뷰하려고 노력하고는 있는데 리뷰 시간이 약간 부족해요. 그러니까 10, 그러니까 베트남어 말하고 리뷰하는 시간이 조금 더 길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한국어로 말한 내용을 리뷰가 좀 시간이 안 나는데 우리가 조금 더 그 리뷰하는 속도를 좀 빨리 한다 그러면 충분히 리뷰도 가능하다. 약간 좀 더 속도를 빨리 낼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완전 초급이라고 하더라도 그 단어 정도 말하면서 반복해서 해도 충분히 이런 시스템으로, 이런 흐름으로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리뷰하는 내용이 좀 적으니까 이제 반대로 이제 그 너무 수준 차이가 나면 그걸 고려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장 좋은 것은 서로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 공부하는 사람이 수준이 높으면 내가 얻을 게 많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빨리빨리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설명도 잘 들을 수 있고. 근데 비슷하면 같이 훈련하기에는 좋아요. 주거니 받거니, 탁구처럼, 핑퐁처럼, 주거니 받거니. 아, 그래서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언어 교환은 선 그러니까 이제 교환하는 사람과의 어떤 차이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거기에 맞춰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서로 만들어서 AI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해야 된다. 아니,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말하기에 집중을 일단 하자. 말하기 집중해서 발음 좋아지고 듣기 되고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중급이나 고급 단계로 넘어가서 이제 더 언어 교환을 확장해서 할 수 있는데 말하기에 집중을 안 해서 그 읽기나 텍스트, 문자 위주로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는 그게 의사소통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의사소통에 집중하고 나중에 이제 아카데믹한 지식에 집중하자. 우리가 의사소통하는데 지식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 의사소통이라는 거는 묻고 답하고 궁금한 것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들어서 이해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의 내용이 의사소통인 거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 지식에 대해서 의사소통도 안 되는데 지식을 쌓으면 나중에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활용하는 방법은 그냥 지식을 안다라는 것뿐이고 그건 뭐 모국어로는 표현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배우는 외국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가능하면 첫 스타트는 의사소통, 말하기 중심으로 집중을 하고 의사소통이 된다고 확신이 들면 그때 이제 지식을 쌓는 쪽으로 이제 가자. 그래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서 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반복적인 훈련을 하자. 반복적인 표현, 반복적인 훈련.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하게 되면 훨씬 학습을 더 잘할 수 있다. 얘는 AI를 이용해서 지금 말한 내용을 가지고서 어, 대략 5페이지 정도 말했는데 In English, make contents of
various topics such as nature, ocean, mountain, river, and lake to language exchange after proofreading with 이 입력이 안 되네. In English, make contents of various topics such as uh, ocean, mountains, rivers, and lakes to improve speaking skill in doing online language exchange after proofreading with 잉글리시를 이제 한국어로 붙여서 지금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한국어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일단 고쳐가지고 해야 됩니다. 한국어로 아, proofreading.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을 내용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학습할 수 있는 아, 방법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얻을 수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서 이제 한 번 더 리뷰를 하고 간단하게 리뷰를 하고 이제 유튜브 채널에 언어 교환 프로그램 그러니까 줌 AI 구글 도큐멘트를 사용해서 하는 언어 교환에 대한 프로그램을 아, 정리하고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거기에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녹화를 해서. 음, 다음은 위키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고 언어 교환 시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연 관련 주제 확장 콘텐츠 예시입니다. 각 주제는 구체적인 대화 질문과 함께 구성되어 있어 언어 교환 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언어 교환 주제 확장 콘텐츠 자연 스리츠 바다 수완과 한번 쏘고요. 언어 교환을 통한 외국어 학습은 의사소통 중심 반복 훈련, 실생활 연계된 주제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중에서도 자연은 누구에게나 익숙하고 보편적인 주제로 다양한 단어와 표현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다, 기초 단어, 파도, 해변, 조개, 해산물, 어부, 항구, 배, 바닷바람, 대화 질문 예시. 당신 나라에 유명한 바다가 있나요? 해변에 자주 무엇을 하나요? 바다에서의 추억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뭐예요? 바다 근처에 산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어업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있나요? 산. 이쪽다라 등산나무 공기, 산책로 정상 캠핑 동물 절, 대화 질문 예시, 마지막으로 산에 가는 게 언제예요? 산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은 뭐가 있을까요? 당신이 좋아하는 산은 어디인가요? 산에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뭐가 있을까요? 산에서 사는 동물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강, 기초단어, 흐름, 물고기, 강가, 다리, 수영, 낚시, 댐, 생태계. 대화 질문이시. 여러분 나라에서 가장 큰 강은 무엇인가요? 강에서 주로 어떤 활동을 하나요? 강과 호수의 차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강이 도시와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등, 호수, 기초, 맑은 물, 고요함, 보트, 캠핑, 자연보호구역, 철새, 대화 질문 예시. 호수에 무엇을 해본 적이 있나요? 호수 주변에 산다면 어떤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호수가 계절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호수와 바다 중에서 어떤 걸 더 좋아하나요? 등. 이러한 주제로 다양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일단은 묻고 답하는 것이 서로 이렇게 잘 조화가 된다면 의사소통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가 있다. 활용법은 말하기 집중. 하루 하나씩 주제를 정해서 10분간 말하기 연습한다. 언어 교환 구조 추천. 한국어 말하기 리뷰, 상대 언어로 피드백, 상대 언어 말하기 리뷰, 한국어로 피드백. AI 활용, 대화 내용 자동 받아쓰기, 요약 단어 정리, 다시 말하기 콘텐츠 제작. 핵심 전략, 의사소통 중심 학습, 말하기 피드백 반복, 단어 확장, 주제별 단어, 문장 훈련, 실생활 연계, 자연 의식주 생활 기반 주제 선택.
AI 활용, 실시간 받아쓰기, 요약 복수, 자료 자동 생성 등을 할 수 있다. 요걸 이제 영상을 내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같은 주제로 이제 영어로도 리뷰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베트남어로 리뷰를 하는데 말할 때에는 내용이 틀려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쓸 수 있는 어휘가 틀려요. 한국어로 말할 때는 다양한 어휘를 쓸 수 있어요. 내 지식의 범위 안에서. 영어로 말할 때는 또 영어의 지식 범주 안에서 그걸 표현하고 말할 수 있고. 베트남은 마찬가지로 그거를 표현하거나 말할 때 내가 알고 있는 단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보통 언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번역이나 통역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게 한국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말하거나 예를 들어서 한국어로 생각하고 베트남어로 말하는 방식은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한국은 한국어고 내가 하는 영어는 내가 하는 영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 정도의 영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내가 이 주제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면 되는 거예요. 베트남어도 마찬가지. 내가 베트남어 발음이나 이런 부분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단어도 잘 모르기 때문에, 뭐, 말을 표현할 때는 좀 더 간단한 단어, 그리고 이제 사람은 말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의사 전달을 정확하게, 지식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있지만, 강조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한 얘기를 또 해도 된다. 왜? 강조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방법, 그런 스타일을 바꿔서 진행하면 훨씬 더 이렇게 연습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이제 한국어와 영어를 기준으로 해서 자막을 읽으면서 이제 베트남어 단어를 표현을 위한 단어를 조금 한 번 정도 봐요. 그러면은 일부러 그거를 외우려고 하지는 않고 가능하면 기억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순간적으로 말할 때 그게 기억이 나면 그 표현을 쓰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면 안 쓰는 거고, 아니, 안 쓰는 게 아니라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죠. 그리고 그 기억 안 나는 단어를 쓰려고 하면 안 돼. 기억 안 나는 단어가 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 단어를 꼭 써야 된다 그러면, 그냥 그 단어를 설명하면 돼. 내가 하려는 말이 이런 거다라고 얘기해. 예를 들어서, 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산 정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정상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 산의 가장 높은 곳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러면 이미 정상에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식의 어떤 이제 융통성 있는 의사소통 방식을 택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오늘은 다양한 주제의 확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